정말 아름다운 빛깔의 역사책이군. 구세주의 여정이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곳은 하늘의 요새인가? 여기는 파트너의 별바다 여정의 첫 번째 역, 헤르타 우주정거장이랍니다. 엄청 큰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 무녀의 땅이었군. 연회에서 그녀와 또 다른 안티키테라인이 나를 도와줬었지. 저쪽 이 기억 속에서 파트너는 헤르타님과 대화 중인 것 같네요. 가서 들어볼래요? 그녀는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세워진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여인이 헤르타인가?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왜소하군. 이 우주정거장 예쁘지? 하지만 네가 은하열차를 타고 더 멀리 편도정거장 정도 떠나게 되면 이 경치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은하는 너무 커서 모르는 것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지. 하지만 결국엔 다 별것 아니야. 멀리 갈수록 이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을걸? 그러니 무명객을 따라가서 열심히 해봐. 아스타한테 연락해주는 거 잊지 말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하지만 그들은 피와 불로 정복하지 않고 더 부드러운 길을 택했지. 헤르타님과 스크로름님은 지니어스라고 불려요. 은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조물주인 누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고귀한 신분도 신에 종속될 뿐인가? 정반대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신을 만들었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요. 기회가 있다면 헤르타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볼까요? 여정의 다음 역은 엠포리어스와 많이 닮은 곳이죠. 설국인가? 재밌군. 이 별의 이름은 야릴로 6랍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니까 역시 벨로보그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카이사르님과 비슷한 신분이에요. 이 세계의 수호자이자 재난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나선 리더죠. 이 세계의 여황제가 이렇게 어릴 줄은 몰랐네. 겉으로만 보면 카이사르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멀리 니카도르처럼 생긴 건 병기인가? 아니요. 저건 이름이 맞다. 지질개조 프로젝트 유닛이에요. 그저 지오리오스의 관속이라니 실망이군. 출전이다. 제군들이여.
너희의 도움 덕에 우린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컴퍼니와의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어. 이 세계는 엠포리어스처럼 하늘 아래 갇혀 있었지만 무명객이 찾아온 덕분에 무별에 귀속될 수 있었죠. 그녀가 말한 컴퍼니는 더 거대한 세력처럼 들리는군. 맞아요. 그들은 재물의 유통을 통해 수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광활한 영역을 개척했죠. 엠포리어스 밖엔 이런 강력한 동맹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파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답니다. 수호자와 그녀의 벨로보그를 보세요. 그들도 결국 평화롭게 무별로 향하는 길을 찾아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컴퍼니는 단순히 돈만으로 그런 위협을 이뤘을 리 없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그 안엔 분명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착취가 있었겠지.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파멸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설마 이 얼음 행성이 컴퍼니를 상대할 때 존엄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걸 고려한 적이 없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나는 카이사르의 제국이 유린당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우주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엠포리어스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지. 카이사르님, 벨로보그는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못 믿으시겠다면 들어보실래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젠 벨로보그가 걷고 달리는 걸 배워서 타인의 부축 없이 은하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꼭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그 희망이 단단한 얼음을 녹이고 그들을 번영으로 이끌 거예요. 아쉽게도 은하에는 이미 질서가 세워져 있다. 파멸에 기대지 않는 약자는 약육강식이라는 낡은 규칙에 갇혀서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엠포리어스, 우리는 낡은 규칙을 부수고 성간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아,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트너의 동행자가 카이사르님께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세계는 꿈세계의 나라예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니까요. 이렇게 호화롭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이 세계는 페나콘이라는 곳으로 꿈의 땅에 세워진 영혼의 도시랍니다. 여기는 파트너가 바로 전에 왔던 역이기도 해요. 그때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감동적인 모험을 경험했죠. 그럼 말해봐라. 저 멀리 있는 사람 머리 위엔 깃털이 있군. 참 흥미로워.
레버리 호텔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면 전 그냥 과객일 거예요.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게 익숙했던 것들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페나코니는 모든 이상이 화합하는 곳이랍니다.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결과로 향락 속에서 방황하게 됐죠. 그러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소년이 꿈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의 성질을 만들고자 질서의 힘으로 율법을 썼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낙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무명객 여러분과 잠시 동행하다 보면 제 탐구의 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페나코니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이제 그녀, 그들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상적인 나라는 이미 과거형으로 들리는군. 네, 좋은 꿈에만 빠져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꿈에서 깨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이자의 율법에는 신과 창조물만이 있을 뿐 인간의 자리는 없다. 한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여정을 떠난다는 건 그가 깨어있다는 뜻이지. 정말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다면 파멸이 허락되는 세계에도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겠군요. 나는 리코르고스가 교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 충분히 봤으니 돌아가도록 하지. 그럼 마지막 장면으로 이 기억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죠. 이 창밖의 경치는 아름답죠? 이게 바로 엠포리어스예요. 이 세계는 끝없는 빛의 띠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설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진정한 생명도 아니지만 엠포리어스에 있는 황금의 후예는 운명에 대항해서 인간과 다름없는 신화를 써내려갔죠. 카이사르님, 정말로 과거 3천만 번의 세월에 지나온 영웅들, 심지어 당신 본인까지 부정하고 잔혹한 운명에 굴복해 모든 걸 조종하는 파멸의 뜻대로 할 건가요?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수하. 너는 그 구세주의 기억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율법의 천칭을 그녀와 두 지니어스들에게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을 바로 꿰뚫어 보셨군요, 카이사르님.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국을 지배하겠는가? 율법을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체스말을 옮기기 전에 이 기억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수하, 그녀는 개척 여정 중에 바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다는 제 요람이자 고향입니다. 그대는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루고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할 것이다. 그대는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하고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룰 것이다. 예언은 바닷뱀처럼 수미상관을 이루죠. 즐거운 노랫소리같이 아름다워요.
마치 엠포리어스처럼 우리 둘의 운명은 끝없이 맴도는 해류 같네요. 시련이 끝났으니 이제 말해주세요. 율법의 신권을 누구에게 넘기실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다. 네? 내가 바로 율법이건을 카이사르의 면류관을 양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구세주든 신뢰관이든 모두 천혜에서 왔으니 내가 직접 정복한 땅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엠포리어스의 율법은 당연히 그 주인이 결정해야 하지. 도대체 시련에서 어떤 걸 보신 거죠? 모든 것, 이 세계의 모든 운행 규칙과 그 신뢰관이 말한 연산 법칙, 최종 프로토콜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물을 바치기만 하면 나는 내 의지로 이 세계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 선함을 악으로,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나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지. 게다가 운명이 요구한 가격은 매우 공평한 편이다. 율법을 하나 다시 쓰려면 단신 한 명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더군. 뭘 하려는 건가요? 답은 매우 뻔해. 천혜의 위력에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도 무뼈를 정복할 수 있다. 몇 가지 합리적인 희생을 대가로 말이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야심과 율법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가요? 난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엠포리어스는 반드시 무별 사이에서 자립하게 되리다. 어이가 없군요. 위선적인 말 몇 마디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건가요? 파괴 없이는 창조도 없다. 그대는 이걸 폭력이라고 부르는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엠포리어스 개혁의 철칙과 같다. 그 불을 쫓는 신탁이 멀리서 울렸을 때 황금의 후예는 피를 불태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운명이라고 정해졌지. 내가 정복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옛 왕조의 꼭두각시로 남아있었을 테지. 하지만 당신의 여정도 옛사람들처럼 피비린내나고 폭력적이며 억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거라. 내가 건설한 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소문을 들어도 되겠지. 카이사르가 과거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세상과 나의 정복이 이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고 오거라. 나는 황금 전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분쟁기부터 시작된 모든 갈등을 메웠지. 나는 오크마의 권위를 회복했고 백성들과 황금의 후예가 평등하게 의회의 강단에 서게 했다. 나는 모든 죄악을 처벌했고 모든 공적에 상을 내렸어. 그리고 탈란톤의 족쇄를 부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불을 쫓는 시대를 열었다. 이 짧은 몇 마디로 카이사르의 훌륭한 삶을 설명할 수 있지. 그러니 이제 내 유언을 잘 듣거라. 역사는 언젠가 캐리드라를 잊어버리겠지만 카이사르의 백성들이 그녀와 함께 열었던 불을 쫓는 시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유언?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헬렉트라, 나는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리다. 정복을 위해 희생하거나 검으로 폭군의 가슴을 찔러라. 그렇게 카이사르는 임종 전에 연설을 끝냈어. 삶의 마지막 신단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을 때 동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지. 그대들에게 황금 피를 나눠줬으니 용맹한 동족들이여, 이제 나와 함께 운명의 주인이 되자! 카이사르는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 글래디오럼 경이 주군을 살해한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폭군을 얕은 물에 가두고 홀로 떠나 카이사르는 율법을 다시 쓰기 위해 자결해야 한다고 했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끝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 기사가 소용돌이를 떠났을 때도 카이사르는 여전히 그녀들의 과거 정복을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그녀의 삶의 시작과 끝이야. 아닙니다. 카이사르님 같이 존귀하신 분께서 어찌 직접 전장에 나서신단 말입니까? 부디 제게 기술을 맡겨주시죠. 그대에게 묻지. 나무정원 서쪽 관문의 수비군은 항복했는가? 그들은 카이사르님의 위명을 듣자마자 바람처럼 도망쳤고 황금고치 관문은 현재 제1군단에 넘어갔습니다. 잘 됐군. 도루스인들의 유격 부대는 어떻게 됐지? 제3군단이 이틀 전 산불을 일으켜 분지 서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충분하다. 전쟁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고 우리는 더 기다릴 수도 없지. 마지막으로 라돈인들의 포격 진지는 이제 몇 개나 남아있는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2군단과 제4군단이 그들을 완벽히 소탕했죠. 잘 됐군. 이제 그들은 테로도 지원병도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없으니 우리 군이 빠르게 깨달음의 나무 정원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돌격은 내일 종막시가 지난 순간 시작될 것이다. 잊지 마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동맹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적군의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반항하는 철학자들은 모두 병영으로 압송해서 군법에 따라 처리해라. 그리고 절대로 장소를 파손해서는 안 되니 가서 정군에게 알려라. 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합니다. 산의 백성들이 격렬히 저항 중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산을 일군 자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진영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공격할 필요 없다. 각 군단의 척후병을 파견해 이별시까지 모두 트레토스 평원 안으로 후퇴하라고 해라. 그건 항복할 생각인가요? 전략 교체다. 정면 전선에는 땅을 다스리는 복룡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공룡이면 테라복스, 그 멍청한 드로마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멍청하다고? 아니, 그는 지오리오스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오로지 그만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직접 대지의 동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이동해서 먼저 남은 적을 처치하자. 적의 모욕엔 가장 뜨거운 복수로 응하고 신을 죽인 자의 월계관을 내 머리에 쓰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죠.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운명 삼성의 신주. 마지막으로 나는 카이사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투를 충실히 기록했어. 이제 정복이 끝나가니 여기서 글을 마칠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 그건 열차 여정에 대한 환상이었지. 나는 운 좋게도 카이사르와 별 하늘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 그 대화의 끝에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불을 쫓기 위해 희생한 영웅인가요? 아니면 폭군인가요? 그녀는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 잊혀질지언정 정의되고 싶지는 않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위해 규칙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인간뿐이다. 지금 엠포리어스의 위대한 율법을 내가 짓밟았으니 체스를 끝낼 때가 됐다. 글래디오름 겸 분명 과거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그대는 직접 카이사르를 죽였지.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대는 마음속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율법을 찾아냈군. 그렇다면 히실렌스, 엘렉트라, 그 신탁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대에게 전해주지. 그대가 그곳으로 헤엄쳐 갈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복을 되뇌었고
성에는 그녀의 죽음이 널리 퍼졌어. 자유! 대박입니다! 폭군이 죽었어요! 거리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시다! 시민 여러분, 원로 여러분, 모두 당황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 참주는 야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선 나를 위해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군. 하지만 나는 환호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이제 은하가 보여. 내가 닿을 수 없는 전장이여. 다음 생에 반드시 돌아와 무별의 군단의 북소리와 가이사르의 미명을 들려주겠다. 엠포리어스를, 캐리트라를 들려주겠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율법을 다시 썼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 어쩌면 카이사르의 대국처럼 진실은 체크메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만 밝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크마를 들끓게 했어. 성벽 쪽에선 자유를 지키던 사람들이 기념비를 쓰러뜨렸고,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은 그녀의 조각상 앞을 지키며 황제께선 여전히 군중 속에 계시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 그들이 싸우는 모든 곳마다 황금피가 뭉쳐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오크마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주인 카이사르 캐리드라의 이름이었어. 하지만 이름의 주인은 그걸 보지 못했지. 그녀는 더 먼 곳을 바라봤고, 귓가의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외침을 뒤덮었어. 그 예언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라는 얕은 고인물 속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과거의 정복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불을 쫓는 여정에서 살해된 무수한 동족을 위해 참여했을까? 모두 아니야. 카이사르는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은사님과 자신이 처음으로 체스를 둔 그 오후 해의 그림자를 경계로 삼았던 조잡한 체스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이 체스판과 체스말은 뭐랑 닮은 것 같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 그 페이지, 바다가 나타난 건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하다니. 더러운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캐리드라님? 헬렉트라, 나의 신하여. 그대가 더러워진 바다에서 걸어나와 나의 부하가 된 뒤로 나는 그대 눈 속에 깃던 심연과 공허한 마음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바다를 약속했고, 그대는 카이사르의 야심을 해류로, 충성을 불빛으로 삼았다. 나의 신하 헬렉트라여, 그대는 검날의 책임을 다했고, 신탁은 나는 무뼈를 정복할 운명이 아니라고 단언했지. 하지만 카이사르는 꼭 약속을 지키는 법이니 이 기억, 그 구세주가 본 천회의 바다를 받아들이거라. 이건 카이사르가 신하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다. 아주 오래전에 가슴이 물고기였을 때 물속에서 헤엄치는 시간은 항상 진실되게 느껴졌죠. 하지만 육지에 발을 디딘 뒤에는 연극에 빠지게 됐어요.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 보니 저도 무대 의상을 입고 제 역할을 찾으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당신의 검이자
연애의 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저는 고국의 심해를 그리워하지도 천회의 망망대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 자신도 모르는 걸 수 있겠네요. 결국엔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죠. 물고기는 결국 물고기. 그녀는 머물러 온 바다를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심해든 대지든 저든 당신이든 아니면 동굴을 벗어날 수 없는 두 죄수든 상관없이 모두 동굴 밖의 별빛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해야겠군요. 이번 실험에서 12인자의 생명 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 골라봐, 선배. 계속 고집 부려서 잘못된 결론을 당신의 유언으로 남길지, 아니면 관중석으로 돌아가 자신과 엠포리어스 그리고 은하 전체에 더 나은 답을 남길지.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막의 영주를 잊지 말라고. 당신도 남은 8개의 클론이 그녀에게 지식의 암덩어리로 여겨져 모두 잘려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 여러분과 저의 재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학술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죠. 잘 들으세요. 황금의 후예와 함께 천해로 시야를 넓혀 다음 신들의 전쟁에 있을 모든 적을 계산해 놓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엠포리어스는 3가지 운명의 길이 얽힌 곳이 아니라 3가지 운명의 길이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억 물질을 저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도 이 기회를 노려 전장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아, 이건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야. 인연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개척자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지? 정말 묘한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렇지? 정답이야. 그렇다면 나도 확신할 수 있겠군. 역시 넌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마치 세븐스가 이 일을 기억할 리 없잖아.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굴다니 평소에 너답지 않네. 일단 진정하지 그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 내가 마치 세븐스의 몸을 점령한 게 아니라 마치 세븐스가 나의 기억을 되찾은 거라면.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이 불씨를 반환해서 내가 부세의 반신이 되면 엠포리어스의 비극적인 윤회를 끝낼 수 있어. 이번 재창기가 바로 아이언 툰과의 결전이 펼쳐질 무대야.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드는걸. 비록 이 세상의 엠포리어스에는 세월의 반신이 없지만 세월은 항상 인간의 편에 서 있었어. 그리고 이 기억의 축복을 받은 불씨로 그들의 기대에 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이상하네.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걸까? 세월의 불씨는 언제 반환된 거지? 여러분이 기억 물질을 저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도 이 기회를 노려 전장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기억의 정원도 이 일에 끼어들 거라는 거야? 바라던 바는 기억하는 자들이 네 파멸 실험을 방해할 수 있다면 난 그들을 위해 박수 쳐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해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오히려 기억 도둑은 여러분에게 방해될 겁니다. 기억하는 자들은 엠포리어스의 비밀을 노리고 있어요. 지니어스 하나하나의 지식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이언즈에 대치해서 기억은 지식의 동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절대 파멸의 동맹은 아니죠. 지금 개척의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은하 세력은 엠포리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이념은 모두 다르지만 공동의 적을 상대할 때는 생존의 의지가 사람들을 단결시킬 거예요.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신들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을 거란 걸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스크루르,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갈레 운명의 길이 은하를 종말로 이끌 것이고 파멸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폴카는 이 파문을 보고도 막을 수 없었기에 제 구기관을 세웠어요. 원시 박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잘못된 동맹을 선택해 짐승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무기 제왕은 원래라면 파멸의 왕좌에 등극할 수 있었지만 에이언즈의 계략에 갇혀 지식의 죄수가 되었답니다. 재밌게도 이세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졌어도 스스로를 무기 생명체라고 인지했어요. 그건 과연 누구의 음모였을까요? 우리는 당신과 옛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로지, 시간을 끌수록 당신이 속수무책이라는 게 증명될 뿐이죠. 속수무책이라 맞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그건 잔다르의 삶에 늘 있던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인내심은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기다렸고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죠. 수천 엠버기온 동안 이어진 이미 죽은 자의 결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게 이대로 가면 끝이 없겠어. 클럽의 사람들은 모두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도 애초에 설득으로 네 사고를 열 생각은 없었어. 토론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상 이제 제가 등장할 때가 된 거군요. 안 그런가요? 아낙사고라스. 그렇군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괜한 말이 필요 없군요. 정답은 당신의 예상대로예요. 이 계획을 히슬렌스에게 알려줘서 참여하게 하면 돼. 나는 미리 나를 현자의 돌로 연상해서 술식을 적을 테니 때가 되면 그녀는 나를 부숴서 소용돌이의 바다에 부서진 가루를 흩뿌리는 거야. 그래서 네 술식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지. 안티키테라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게 만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그 불을 쫓는 여정에서는 전생에 제가 이미 최선책을 내놨죠. 마치 티탄이 제 머리에 깃든 것처럼 저도 연금술을 통해 당신의 화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책장 넘기듯 구경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시겠죠. 그리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등장해서 진리로 기나긴 토론을 끝내는 겁니다. 매번 제가 무대 아래 관객들의 말문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수백 년 동안 데이터의 경로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까? 이 우주는 제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놀랍군요. 지식의 감시를 피해 세계 내부에서 몰래 판을 짜다니. 아무래도 실험에 대한 제 판단에 사소한 실수가 있었나 보군요. 어쩌면 실수가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다니? 제가 기억의 수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이 회담에 곧 제3자가 개입하겠네요.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아까부터 우리 모두 뭔가를 잊고 있지 않은가요? 키레네 씨가 사라졌군요. 이렇게 기억의 영역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역시 널 속일 수는 없네, 허니? 이제는 나라는 불청객을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구나. 지금은 너만 나를 볼 수 있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난 네 인식에만 존재해. 마치 세븐스의 일에 대해 알고 싶은 거지? 좋아, 난 단도직입적인 걸 좋아하니까 네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해보자. 네 동료인 마치 세븐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역시 그녀의 예상대로네. 진실을 알고 나면 분명 당황할 거라더니. 너와 다낭이 엠포리어스에 오기 전 마치 세븐스는 먼저 이 세계에 발을 들였어. 그리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기억 운명의 길을 받아들였고 안개 속의 촛불처럼 자신을 전부 불태웠지. 그리고 나는 그 촛불이 비친 그림자야. 난 줄곧 세월의 틈새에 숨어 있었어. 지니어스를 속이는 건 쉽지 않아. 그래도 난 해냈지. 이제 네가 가진 또 다른 의문에 답해줄 차례네. 이번 세월의 불씨를 누가 반환한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해. 불씨는 단 한 번도 반환된 적이 없어. 예리한 너라면 분명 단서를 눈치챘을 거라 믿어. 재창기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넌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릴 거야. 이로써 나는 기억의 채널을 열어 이곳에 도달할 수 있지. 불씨를 세상 끝으로 가져와줘서 고마워. 역시 마치 세븐스가 믿는 동료답네. 이제 세월의 신권을 받아야겠어. 신권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그걸로
이 세계의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거야. 재창기의 원리에 대해선 잘 알고 있겠지? 세상을 짊어진 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연산을 시작하는 것. 이 견고한 실험 메커니즘이야말로 지니어스들이 아이언툼에 맞서기 위한 핵심이지. 그리고 난 여기에 약간의 도움을 제공해보려고. 네 기억을 여과해 적당한 씨앗을 남기고 남은 것들을 제거하게 해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례 없는 재창기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걸. 나와 함께 감각의 비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누가 잊혀져야 하고 누가 새겨져야 할지 내가 알려줄게. 네 기억을 재료로 삼아 세계의 인과를 다시 엮어서 완전 무결한 엠포리어스를 혼돈 속에서 탄생시킬 거야. 이 전투에 은하의 운명이 달려있잖아. 안 그래? 이건 파멸을 쓰러뜨리고 개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야. 평범한 사람들, 결함이 있는 자들, 실패한 영웅, 그들은 세계에 영향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기억의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지. 맞아. 지니어스를 상대하려면 반드시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 그리고 이건 마치 세븐스가 바라는 거기도 해.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마치 세븐스는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소원을 빌었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개척의 여정이 쭉 계속되는 거였지. 그리고 나는 그 간단한 소원을 꼭 이루어줄 거야. 파트너, 무슨 일이야? 네 의식이 갑자기 엄청 멀어진 것 같은데? 약속할게. 은하열차는 반드시 그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허니,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아 나의 손님이 되어줘.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많이 있고 난 내 초대를 거절할 수 없어. 이 기억의 물결은 네 동료 마치 세븐스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억에서 유래된 거니까. 사실 예전에 널 만난 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어. 열차에서 어떤 미애 기사가 갑자기 찾아온 그 밤처럼. 너도 그렇게 조용히 나타났잖아. 흥,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엠포리어스에 들어간 게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97일. 넌 97일간 세계의 모든 구석을 돌아봤지만 아쉽게도 아무도 널 볼 수 없었고 너 역시 그 누구에게도 간섭할 수 없었지. 기억하는 자들이 육신에서 벗어나 밈이 된 것처럼 지금의 넌 아무도 모르는 유령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이 세계는 너무 무서워. 개척자와 다낭이 이미 출발했으니 은하열차가 곧 하늘 끝에서 나타날지도 몰라. 그리고 새로운 희생자가 되겠지. 나는 오랫동안
유명한 사람들이 기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볼 수도, 내 목소리도 듣지 못했지. 천회의 소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무사히 돌아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 사람들은 모두 이곳으로 유도된 사람들이야. 열차팀과 다르게 이 사람들의 기억은 조작됐어. 너무 잔인해. 기억 도둑이 한 짓이야? 모르겠는데. 나는 네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늘의 봉쇄를 뚫어낼 수 없었지. 엠포리어스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건 그 자체의 위험성 때문일지도 몰라. 그럼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면, 우린 똑같이 생겼으니까 넌 분명 뭔가 알고 있겠지? 예를 들면 내 일생이나 숨겨진 힘 같은 거 말이야. 알려줘. 내가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을 말하기 전에 혹시 넌 대가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해 본 적 있어? 대가... 그건 오히려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너는 내 기억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위기에 빠질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말이야. 기억의 정원의 감시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맞지?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네가 날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알았어. 난 이 고여있는 물에 돌을 던져 파국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지. 하지만 그 돌은 네가 직접 만들어야 하고 네 모든 기억이 필요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도, 꺼져버린 불이 될 수도 있어. 이후 네가 지금의 너인지조차 장담할 수 없지. 너의 내면은 긴 밤이야. 아무리 날아도 빙산의 일각만 엿볼 수 있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한테 거절할 이유가 없겠네. 게다가 배우의 장본인이 우리를 거의 찾아냈으니까. 아쉽지만 이곳에 잘못 발을 디딘 여성분, 당신이 더 이상 제멋대로 행동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역시 저 사람은 네가 안 보이나 봐. 아니면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걸 수도 있어. 기억의 정원의 수법은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최종 프로토콜을 뚫은 건가요? 아무래도 상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네. 어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지. 그럼 해보자. 나의 모든 기억을 바칠게. 이 돌을 던져 세상의 모든 게 망각의 파도에 삼켜지도록. 좋아. 약속할게. 얼어버린 건 거짓이고 찾아내려면 이제 이 세계에 진정한 긴 밤을 가져오자.
여기는 관람칸? 돌아온 건가? 그런데 왜 돌아왔을 때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지? 분위기가 이상해. 개척자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무명객 중 한 분이 여기 남아 세계의 운명을 보고 필요할 때 절차를 추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왕님,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요. 고마워. 너희가 이 재난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길 바라지. 그 다음의 일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 썬데이 씨는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썬데이 씨는 헤르타 씨 곁에서 조율로 지니어스들의 사고 해킹을 도와주려고 하네. 히메코 씨의 목소리? 웰트 씨도 있군. 헤르타 씨의 짓이야? 그녀가 화합의 힘을 빌리다니 상상하기 어려운데. 맞아. 처음에 헤르타 씨는 썬데이 씨의 제안을 깔끔하게 거절했지. 하지만 잔다르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생각을 바꿨어. 아직 선주 나부와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시도 중이지만 여긴 스타피스 통신의 서비스 범위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어. 그럼 어벤츄린 씨의 칩은? 그 소형 송신기 말이야. 컴퍼니 라인으로 아마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히메코, 괜찮아. 네가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난 괜찮아.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야. 애들한테 집중하자.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안타깝지만 페나코니를 떠날 때 그 칩은 꿈세계에 두고 왔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관람칸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이 소리는 객실칸에서 들려오는 건가? 개척자 그리고 다낭 꼭 안전하게 돌아와야 해. 걱정하지 마, 폼폼. 둘 다 성숙한 무명객이니 괜찮을 거야. 난 여기에 있는데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들의 열차칸이 아직도 진공 속에서 떠다니고 있다니. 맞아요. 그래서 열차가 착륙 신호를 포착할 수 없는 거죠. 그 실종된 두 무명객은 아마 마치 세븐스 씨처럼 기억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아 정신만 엠포리어스에 휘말렸을 거예요. 분석보다는 지금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그게 바로 제가 하려던 말이에요, 히메코 씨. 지금 엠포리어스의 기억의 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상태랍니다. 저도 이 기회에 세계 내부에 침투해서 다른 기억 가능자가 입장하기 전 은하 열차가 최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의 영역에 등불을 하나 밝혀서 무명객과 다낭 씨가 돌아오도록 안내해 줄 수 있죠. 마치 세븐스의 방. 아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아. 내가 개척자와 출발했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저 꿈이라고 해도 가서 확인해봐야 해. 아니, 이건 아니야. 마치 세븐스, 나야. 어쩔 수 없군. 마치 세븐스, 실례할게. 역시 이건 꿈이 아니야. 헤르타 씨의 말에 따르면 다낭 씨는 이미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열차에 다낭의 흔적은 없는걸요. 이 검은색 부유물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는 이미 열차에 돌아왔지만 다른 속셈을 품은 자의 함정에 빠진 걸지도 몰라요. 아니야, 분명 어디선가 봤지만 그 기억이 사라진 거야. 기억 도둑의 밈은 정말 어디에나 있네. 걱정 마세요.
평범한 기억하는 자는 그 꼬마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정신만 잘 차린다면 안내에 따라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집중력과 인내심, 그리고 확고한 의지죠.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다만 그 아이는 당신이 말한 소질을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은하열차 경호원으로서 수상한 불청객은 이곳을 떠나게 하는 수밖에.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바쳐라. 나와 함께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 열려라 참깨. 할 수 있겠죠.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이 힘은 과거와 달라.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용의 무리 이에 불멸불후 맹렬한 기세. 괜찮아, 내가 한꺼번에 감당할게. 덤벼. 얼른. 열려라 참깨. 이제 함정이 해제됐겠지. 다낭! 히메코 씨, 저 돌아왔어요. 비록 정신 점프의 형식이기는 하지만요. 우리의 대화를 들었니? 네, 안내하는 소리 덕에 기억 물질의 장벽을 뚫을 수 있었어요. 다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억하는 자를 열차에 태운 건 역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나도 부정할 수 없네. 엠포리어스 사건이 발생한 뒤로 블랙스완 씨는 계속 열차팀을 도와줬어. 믿어도 돼. 혼란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아서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자책할 필요 없어. 너희가 무사한 걸로 충분해. 개척자와 마치 세븐스는 정말 무사한가요? 사실 돌아오던 중에 엠포리어스에 또 다른 상황이 생겼어. 그리고 언급했던 두 사람과 관계가 있지. 개척자가 정체불명의 기억을 걷는 자에게 납치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 인물은 마치 세븐스와 매우 비슷해.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기억의 영역에서 비슷한 기운을 느낀 것뿐이니까요. 마치 세븐스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 물결에 너무 깊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모두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부디 제 직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전 개척의 동료들 역시 믿어요. 그건 절대로 마치 세븐스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무슨 속사정이 있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치 세븐스를 찾고 개척자와 우리가 알던 마치 세븐스를 데려올 겁니다. 지식과 파멸의 정보는 대충 이해했어요. 하지만 기억의 방해꾼은 엠포리오스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라면 헤르타 씨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걸 찾아냈어. 거래의 일부로서 두 분께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거울 4호, 드디어 내가 등장할 차례인가? 이야, 엄청 성대하네. 정말이지. 저번에 등장한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르겠다니까. 이 친구는 헤르타 씨의 유능한 조수예요. 이 친구 덕에 다낭 씨가 정신 점프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극단적인 기억하는 자들의 비밀을 알 수 있었어요. 칭찬해줘서 고마워. 누워서 빵 먹기. 아니, 누워서 거울 보기였지. 거울을 통해서요? 기억의 정원은 기억 채집에 엄격한 윤령을 두고 있지만 모든 기억하는 자가 저처럼 제격인 건 아니랍니다.
우주정거장 헤르타에는 불청객이 자주 찾아오고 분수에 맞는 행동은 그들의 미덕이 아니죠. 그렇게 그 기억 도둑들은 모두 정리돼서 거울 사호 안에 갇혀 있어요. 몇 명이었더라? 좀 알려줄래? 기억이 나지 않네. 나도 제대로 세지 않았어. 그냥 42명으로 하는 게 어때? 조금 더 줘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전 그 동료들의 기억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들의 목적은 전부 사소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죠. 기억의 정원은 암암리에 운명의 길이 사라지는 기억을 건지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의 목적은 신이 몰락하는 기억이죠. 에이온즈가 몰락한 순간 말인가요? 기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전례 없는 기이한 광경이겠네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들은 파멸의 거동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힘이 부족해 엠프리어스를 감싸고 있는 방화벽을 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나요? 사실을 숨기고 기회를 봐서 움직이기로 했어. 지금 보면 기억하는 자들이 적당한 사람을 이곳으로 안내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야. 그리고 내가 우려하던 일이 증명됐지. 그들은 이미 기억의 정원 내부까지 침투했어. 기억을 건지기 위해 파멸과 같은 편이 되다니. 설마 소각공? 모르겠어. 어쩌면 더 깊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대부분의 기억하는 자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만로를 피할 수 없다면 후리가 세계의 기억을 포용해 은하를 재창조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의 섹터로서 엠프리어스를 어떤 의미에서는 미시적 우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 도둑들이 헤르타에 자주 찾아오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 극단주의자들은 아이언툼이 지식을 파괴한 인과를 완벽하게 기록할 생각이에요. 아마 이를 통해 우주의 종말을 시연하거나 에이언즈의 심오한 의지를 탐구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겠죠. 개척이 봉쇄를 파괴한 덕에 그들은 틈을 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분명 수단을 가리지 않고 외부 세력이 엠포리어스에 간섭하는 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개입이 아이언툼의 결말에 확실한 영향을 줄 테니까요. 마치 세븐스가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마치 세븐스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마치 세븐스 씨는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닐 거야. 사실 착륙용 열차칸이 엠프리어스와 접촉할 때 강렬한 기억의 경류가 스쳐 지나갔었어.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그 힘의 유래는 마치 세븐스겠군요. 맞아. 그녀는 처음에 기억에 납치당했지만 기억물질로 방화벽을 중화해서 너희 둘을 엠포리어스에 들어오게 했지. 지금 우리는 개척자와 연락이 끊겼으니 두 지니어스의 이목을 통해 세계 내부를 파악할 수밖에. 너무 초조해봤자 소용없어, 다낭. 지금 가장 급한 건 그 열차칸의 행방을 찾는 거야. 네. 드디어 집에 돌아오는 길을 찾았구나. 나 돌아왔어, 차장. 하지만 괜찮아. 알고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거야. 웰트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낭과 개척자를 찾았대. 그들의 홀로그램은 관람칸에 있어. 웰트? 그리고 스크루름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군, 히메코. 너와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나. 또 헤르타 씨에게 빚을 하나 졌네. 헤르타 씨는 인간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분명 여러분의 칭찬을 즐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다낭 씨, 우리는 엠포리어스 천체 주변에 유기적 신호를 철저히 조사해서 드디어
당신과 개척자 씨의 신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의 신체는 보호를 받은 덕에 활력 징후도 아직 있고 기능도 완벽합니다. 마치 세븐스가 우리를 지켜준 걸까요? 우선 진공 안에서 두 분을 감싼 기포는 기억 물질에 가까운 물질로 구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추측, 해당 물질은 실종된 마치 세븐스 씨와 관련이 있죠. 너희의 몸을 열차로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우선은 잘 쉬고 있어. 엠프리어스 내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수정된 후 우리는 리고스의 방화벽을 파괴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엠포리어스가 강렬한 기억 운명의 길을 감싸죠. 외부 루트가 다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텐 개척자와 연락할 방법도 없죠. 시간이 흐르는 속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밖에서 1분이 지체될 때마다 그녀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지겠네요. 다낭, 무슨 생각해? 만약 그때 마치 세븐스의 가호 덕에 우리가 방화벽을 지날 수 있었다면 그 말은 즉 지금 저와 그녀의 몸에는 엠포리어스의 통행증이 있다는 뜻이죠. 로직에 부합하는 추리입니다. 다낭 씨. 스크루름 씨, 제 정신 신호를 다시 엠포리어스로 발사할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간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몸과 정신이 무사히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우린 다시 널 잃을 순 없어, 다낭. 히메코 씨, 만약 개척자와 마치 세븐스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건 저를 잃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긴 너라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널 말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군. 웰트 씨, 히메코 씨, 저는 열차팀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기, 마모리얼 천공의 7빛깔 바스 솔트입니다. 이 얼마나 원만한 여정. 불을 쫓는다는 건 절멸대군. 닥쳐. 열차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마침 시간이 됐으니 회의를 하러 가자. 상쾌하다. 이건 뭐지? 누가 남긴 쪽지지? 이상하네. 왠지 마치 세븐스 언제 여기에 둔 거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됐어, 직접 가서 물어보자. 그림이 하나도 늘었네. 잠깐 목욕했을 뿐인데 뭐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 한번 확인해보자. 그녀를 찾은 것 같아요. 누구야? 이건 여긴 레버리 호텔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이제야 온 거야? 빨리 와. 항로회의라니. 헤나코니에서?
빨리 와.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 하니까. 마침 잘 왔어.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거든. 다들 루샤카 행성으로 갈지 멜로스타닌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 투표 결과가 2대2라 너의 의견... 무슨 소리야? 에? 또 헛소리? 역시 젊은이들은 농담을 좋아하는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알았다. 너는 우리랑 놀고 싶은 거구나? 마치 세븐스가 어디 있냐고 했잖아. 확실히 마치 세븐스는 로비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놀이의 목표는 바로 그 아이를 찾아내는 거야.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동료니까 넌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마치 세븐스가 나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가? 서명이... 마치 세븐스는 여기 닿을 듯 말 듯한 소리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페나코니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지. 리고스의 감옥에서도 도망쳤었어. 진정하자. 이번에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저승 꽃바다에 있었을 때처럼 이 몸의 색을 붙잡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너도 기억을 교란시키려는구나. 하지만 나한테 이길 순 없지. 그녀를 찾았어? 아니, 이건 쓸모없는 놀이일 뿐이잖아. 사실 마치 세븐스의 행방을 그렇게 열심히 찾을 필요는 없네. 왜냐하면 이 기억의 영역 곳곳에 마치 세븐스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마치 세븐스의 소원을 지키고 있어. 난 설마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녀는 개척과 이별하지 않고 함께 여행하고 싶어해. 영원히 우리는 그녀의 기억 정령이야. 그녀의 소원을 위해 반드시 모든 걸 바쳐야 하지. 드디어 타이밍을 맞췄네. 감동적인 영웅의 미인 구출이야. 반대로 말해야 하나? 맞아. 지금은 미미 형태지. 정말이지. 신비롭고 귀여운 기억 정령은 하나로 충분하잖아. 날 따라와. 이곳을 벗어나자. 왜 도망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녀에게 그만 겁주는 게 어때? 이 모습이 되고 나서 네 몸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억의 영역에 더 편하게 적응하게 됐지. 자, 내 손을 잡아. 함께 너의 가장 깊은 기억 속으로 숨자. 기억의 장막을 거두고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소서.
여기는 우주 정거장, 너의 시작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 저건 은랑 카프카스? 파트너의 비밀이구나. 너무 궁금하지만 훔쳐봐선 안 되겠지. 너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들도 네 기억에 나타났었어. 맞아. 이 기억은 정말 사실적이고 매우 무거워. 가서 한번 볼래? 그래도 괜찮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나는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절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내가 깨어나기 전의 기억인가? 은랑,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깨어나는 거야? 글쎄, 아마 몇 분 더 걸리겠지? 맞다. 각본에 적힌 그 부분 지금 하기에 딱 좋지 않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잘 들어. 이 말을 기억했다가 잊어버려. 미래의 어느 날 다시 깨어날 때까지 네 기억의 깊은 곳에서 잠들게 놔둬. 그때가 되면 네 여정은 기억과 교차.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전에 네가 이걸 일종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끈 건 너 자신이 내린 선택이니까. 그때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겪었을지, 그때 네가 나를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의문이 있다면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은하의 소원을 위해 여정을 시작했어. 네가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우주는 종말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숫자 4를 기억해. 파멸, 화학, 공허, 그리고 진정하고 네 기억을 믿어봐. 그래서 여정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래? 이미 각본이 정해졌더라도 우린 가능성을 써내려갈 수 있잖아. 그러니 잘 들어. 이 강령을 받은 다음 이제 여러 업적을 이루면서 진심이 묻어나는 걸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네. 우리는 모두 각본 안에서 살고 있지만 대사에 약간의 다채로움을 더하는 게 금지된 적은 없잖아. 그 분기 스토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 거야? 됐어.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는 법이지. 준비해. 이제 깨어. 생각을 정리하자. 카프카 씨의 말에 따르면 내가 기억과 깊이 연관될 때 이 기억이 떠오르고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다고 했어. 하지만 아무리 스텔라론 헌터라도 개척 여정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텐데, 역시 근원은 마치 세븐스인가? 열차가 엠포리어스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세븐스의 비밀은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거야. 종합해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야.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아. 우선 정리하고 나서 키레네를 찾으러 가자. 키레네. 뚫었어. 핑크 아가씨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말을 안 듣는 녀석이네. 원래대로라면 너는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모든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내 얼굴에 영혼이시여, 부디 빛을 내려 모든 그림자를 드러나게 해주소서. 썬데이 씨, 두 손을 높이 들어 이 무한한 빛의 품에 안기세요. 정말로 그리운 무대네요. 그러게요. 당신에게 있어서는 오랜만이겠군요. 전부 키레네시 덕분이에요. 기억물질에 휩쓸렸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 지니어스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죠. 덕분에 제가 조율로 기억의 영역이 당신에게 준 영향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일단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마치세브스 씨가 조만간 기억 정령을 데리고 올 테니 미리 준비해야 당신을 데리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키레네 씨와 마치세브스 씨를 구하자고요. 부디 조심하세요. 엠포리어스는 매우 난폭한 기억 물결에 휘말렸어요. 그러니 저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검은색과 분홍색 두 기억이 한데 얽혀있군요. 시간이 없으니 조금 더 서둘러 주세요. 네, 베르타 씨, 그녀와 접촉했습니다. 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동지네요. 화합의 셋이. 예상외로 기억 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 소란도 이제 끝이랍니다. 우리는 그녀의 소원에 따라 바다를 만들었고,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여행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결국 찾아왔네요. 이번 목표는 저인가요? 정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른 테러를 준비했으니 깊은 잠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세요. 자, 저와 함께 나가요. 나간다? 독선적인 화합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거지? 다음엔 기억하는 자를 찾는 게 낫겠어. 아슬아슬했네. 내가 제때 건져내서 망정이지. 썬데이 씨, 괜찮습니까? 웰트 씨, 죄송합니다. 그녀를 구해내지 못했어요. 정말로 마치 세븐스가 이번 이변의 원인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그 기억을 걷는 자의 모습은 마치 세븐스 씨와 닮았지만 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마치 세븐스 씨의 인상은 마치 수면에 비치는 모습 같아요. 하지만 고요하고 맑은 수면이 아니라 시면이죠. 그녀의 말에서 매우 강렬하고 순수한 보호욕을 느꼈어요. 보호욕이요? 그저 제 추측이지만 엠포리어스에 휘말린 뒤로 마치 세븐스 씨는 아마 어떤 참혹한 결과를 예견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열차팀 동료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런 악에 가까운 힘을 일깨웠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마치 세븐스가 더 이상 위기에 빠질 일은 없겠군요. 저는 이번 전투 때문에 조율로 다시 전장에 합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블랙스완 씨의 작전은 아직 순조로운 편인가요? 걱정할 것 없어.
네가 만들어낸 소동을 틈타 몰래 기억의 영역을 거슬러 올라갔거든. 그 기억하는 자 의외로 꽤 용감하던데? 율령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하다니. 즉, 그 여자는 이제 기억의 정원의 적이라는 거지. 그렇다곤 해도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곳에 숨어있을 생각이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공간 전체가 짙은 기억 물질로 가득 차 있지만 마치 부서진 기억들이 뒤섞인 것처럼 혼잡해. 수많은 기억 도둑이 엠포리어스에 들어왔다면 훨씬 떠들썩해야 정상인데 그들은 어째서 이런 모습인 거지? 이거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데. 빈 껍데기야. 이 법신을 유지하던 의식이 사라졌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했네. 그게 아니라면 어떤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이 광신도들은 어째서 이런 결말을 맞은 거지? 기억은 역시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심해구나. 수면 아래엔 사람을 매료시키는 비밀이 숨어있기 마련이지. 이 장면은 페나코니에서도 봤던 것 같아.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정말 괜찮을까? 그 세계는 혼돈의 물질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 흰색 빛의 띠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고. 안심해. 은하열차의 핑크 소녀가 엠포리어스에 침입한 뒤로 기억의 정원을 차단하던 힘이 사라졌으니까. 역시 개척의 무명객이야. 큰 도움이 됐어. 기뻐할 때가 아니야. 관련 없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일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개척자들이 먼저 기억의 씨앗을 찾아낸다면 그땐 가서 훔쳐오면 되겠지? 그러고 보니 그 열차에 메신저랑 기억하는 자가 있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이전의 빈 껍데기와 다르게 이 기억 도둑들은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누군지 알려줄게. 기억의 정원, 이미 잘 알고 있겠지? 마치 형체 없는 손이 촛불을 끈 것처럼 기억이 갑자기 멈췄어.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비밀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혼탁한 것 같네. 참 기괴한 광경이네. 틀렸어. 완전히 통제 불능이야. 왜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지? 그 소녀는 기억하는 자의 천적이라고. 마치 세븐스 씨를 말하는 건가? 그 긴 밤, 그 검은색 기억 정령들이 모든 걸 집어삼켰어. 먼저 출발했던 사람은 전부 침몰했다고. 의식조차 남지 않은 채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엠포리어스와 엮이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다가오지 마. 안 돼. 신이 몰락한 기억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끌어들였으니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난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긴 밤이라고 부르는 존재, 내게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줘. 그게 생존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선견전.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속았어. 우린 희생양이야. 기억의 정원은 우릴 이용했어. 무르의 아이는 우릴 버렸지. 그녀는 잃어버린 자매를 찾을 생각뿐이야. 자매들을 찾아서 죽이고 회수하려는 거지.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죽어. 이제 너희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마워.
아주 가치 있는 정보들이야. 그에 대한 답례로 너희의 마지막 남은 안식을 이곳에서 꺼내줄게. 이건 부인 동시에 처벌이야. 지니어스의 거울 속에서 동료와 제외하고 너희가 한 짓을 잘 반성하도록 해. 하지만 그 전제는 내가 그녀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녀석들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별거 아니네. 하지만 기억 물결이 파트너를 휩쓸어 갔으니 에버나이트 씨가 잡기 전에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야 해. 또 이런 잠입 시나리오가 됐지만 어쩔 수 없지. 파트너의 내면 세계야, 도와줘. 뜨거우면서 위험한 기운. 이건 파이눈과 같은 맥락의 힘이네. 그리고 자정에 문득 깨어난 듯한 신비롭고도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기운은 분명 에버나이트 씨일 거야. 잘 피해서 가자. 저기에 빛이 있어. 생기 넘치면서도 제멋대로고 다른 것들보다 더 익숙해. 마치 이 몸 곁에 있던 것처럼. 혹시 파트너? 어쩌면 그녀가 말했던 스텔라론 아닐까? 스텔라론에 관한 기억이 기억 물결 깊은 곳에 흐르고 있어. 그곳으로 가서 파트너의 행방을 찾아보자. 참, 이렇게 많이 모여들다니. 이 녀석들 내가 올 줄 알았던 건가? 너무 열정적이잖아. 다행히 파트너의 기운은 약해지진 않았어.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뭘 지키고 있는 거지? 파트너의 촬영 석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이 기억 정령들은 촬영 석기에 이끌린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네. 이건 더 귀여운 기억 정령인 건가? 어째 촬영 석기에 더 많은 기억이 담기지 않는다 했어. 네가 계속 안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나를 찾아. 여정, 동료.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내 동료들? 설마 너 마치 세븐스야? 하늘은 불타고 있고 도시에는 아무도 없군요. 그때와 똑같아요. 스크루룸 씨, 만들어주신 암호키는 얼마나 버틸 수 있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로지, 미지의 변수인 마치 세븐스 씨가 어떻게 개입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암호키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빼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건 제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해킹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기회는 한 번뿐이군요. 기억의 미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턴 당신의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적과 일시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죠. 위험에 뛰어든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리고스, 당신의 적이는 이미 예상했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아낙사고라스님이 이미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셨습니다. 아직도 무명객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계신다면 클럽의 경고가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물론 지켜야 할 선을 지킬 거예요.
파멸에 뛰어든 지니어스와 동행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제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식의 괴멸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전에 무명객 여러분의 재회를 지켜보고 여러분이 귀한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당신의 계획이 틀어져서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 점 잘 기억해두죠. 여전히 말에 날이 서 있네요. 하지만 우연이야말로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천연 만룡의 선조의 몰락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 함께 가시죠. 불멸의 용의 후예에게 길을 안내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황폐함은 당신의 손으로 빚어진 결과죠. 이런 환경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답니다. 당신도 그들의 항쟁에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쉽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기억 정령들이 그녀라고요? 기억의 밈은 어디에나 있죠. 그 소녀는 제 시야의 사각지대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티탄에 침입해 감염시켰고 엠포리어스에 쌓인 데이터를 기억의 영역 꼭두각시로 전환했죠. 둘 사이에 꽤 많은 일이 있었나 보군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는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죠. 지식의 지니어스도 뇌를 해킹당할 수 있나 보네요. 하나님, 저는 사실을 말할 뿐이랍니다. 그 소녀는 당신에게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죠. 그녀는 기억을 흔적도 없이 손쉽게 꺼트릴 수 있어요. 꼭 이 운명의 길과 원한이 있는 것처럼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죠. 모수는 진실의 열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세븐 스님의 과거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과 손잡길 바라는 겁니까? 제게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 그녀가 마치 세븐스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뭐, 좋아요. 저는 생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무거운 과거는 긴 밤과 같고 그 안에 어떤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비디아다라 용존이셨던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맞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법은 제가 당신보다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지니어스.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하시죠.